고전문학인 돈키호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사람의 치아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충치가 상당히 진행이 됐을 때 무언가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치아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내 치아가 상실됐다 할지라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 임플란트인데요. 하지만 이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이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김명호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사실 임플란트가 치료 기간, 비용 상당히 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 사용을 하고 싶은데 임플란트가 이제 관리가 수명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맞죠? 네,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후 관리나 식생활 습관, 구강 건강 상태에 따라 수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무조건 진료가 끝났다라고 안심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너무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보철물이 깨질 수 있는 점, 위생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후에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임플란트에도 자연 치아처럼 그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리 치주인대 조직이 없습니다. 치주인대란 치아의 뿌리와 잇몸뼈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치아의 외부의 충격,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치아에 직접적으로 힘이 전달되지 않게 분산시켜 완충지대 역할을 하지만 네. 그 때문에 치아가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꽉 고정해주면서 그 외에도 이물질이나 세균이 잇몸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임플란트에는 이 치주인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과 같이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과 치태가 생겨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주변뼈에 염증을 일으키는 임플란트 치주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좀 뽑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임플란트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염증 반응이 점점 심해지면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뼈가 흡수되는 치주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잇몸의 붓기, 통증, 악취를 유발하고 고름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기존의 임플란트와 염증을 제거하고 충분히 기다린 후에 그 자리에 인공뼈를 이식해서 메운 뒤에 이식한 잇몸뼈가 단단해질 때까지 2, 3개월 기다린 후 임플란트 재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기 전에 임플란트를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이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여기 이제 뾰족한 부위는 보통 환자분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신가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네요. 네, 보통 상하기는 잇몸뼈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건 어떤 과정인가요? 예, 수로 관리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장면입니다. 최대 몇 개까지 임플란트를 하시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한쪽당 상황 기준으로 오른쪽에 7개의 치아가 있게 되는데 네. 보통 있는 치아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보통 위에 턱뼈, 즉 상하계는 7개에서 9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제일 끝에 큰 어금니를 제외하고는 모든 치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를 하시면 좋기는 한데 평소에 잇몸 관리를 정말 튼튼하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 치아에 대해서도 양치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양치질 하다 보면 옆으로 쓱쓱 하게 되는데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된다면서요? 네, 보통 위아래로 하셔야 되고 옆으로 하는 것은 치아에 마모를 일으켜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나 주위 치아에 이상이 없는지 네.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네. 왼쪽은 이제 네. 임플란트 식립하면 되지 네. 이가 손상돼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연 치아 주변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못 관리를 해서 통증이라든가 부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인공치아를 잇몸뼈에 심어줘야 저는 시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보통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마취가 풀리는 당일 저녁이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전혀 아프지 않다는 분도 계시지만 2, 3일 정도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길게는 2, 3주 정도까지 미약한 통증을 느끼시는 네. 분도 있는데 크게 네.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차가운 냉찜질을 하시면 붓기 예방과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보통 하루 정도, 길게는 48시간, 이틀 정도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좀 적은 양이지만 피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이 피가 났을 때 이걸 삼켜야 되는지 뱉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수술 후 지혈이 될 때까지는 수술 부위에서 피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네. 보통 환자분들이 침을 뱉게 되면 피가 많이 나온다고 걱정을 하셔서 병원에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입속에 타액과 함께 섞여 나오기 때문에 출혈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출혈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되고 피가 나오시면 배속 뱉게 되면 지혈에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침과 피는 모두 삼켜주시는 게 좋고 보통은 2시간 동안 꺼즈를 물고 계시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혈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그 위에 계속 피가 난다고 하시면 주시는 여분 꺼즈로 불에 살짝 적셔서 서너 시간 동안 물고 계시면 보통 충분하시고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피가 나신다고 하시면 병원에 연락 후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보통 주사 맞고도 지혈을 하는데 맞아요. 임플란트 후에도 지혈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지혈 과정이 반드시 중요한 과정이 네.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의 경우도 입솔질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자연 치아의 경우에는 깨끗하게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네. 치석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분들도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면 치간 칫솔, 치실, 구강 세정제 등을 사용해서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간 칫솔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서 치와 잇몸 사이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해서 네. 잇몸 질환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치간 칫솔은 가급적 가늘고 부드러운 물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주위에 흠집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자연치아나 임플란트 모두 꼼꼼한 양치질은 구강 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치간 칫솔 사용은 뭐 하루에 한 3번 정도면 적당하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보통 3번 정도 하면 좋겠지만 네. 바쁜 일상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네. 보통 그렇죠. 한가한 저녁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도 틈틈이 좀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임플란트에 도움이 될까요? 네, 보통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잇몸과 치아의 틈이 넓어서 잇몸병을 유발하는 치석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네.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태나 치석을 스케일링을 통해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지금 임플란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맞아요. 네. 사실 귀찮잖아요. 귀찮죠. 이 저녁에 이거 치간 칫솔 하시고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네.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말 끝까지 이렇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도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습관이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임플란트가 턱뼈에 유착되어 단단히 박혀 있기는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얼음이나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은 임플란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평소 이런 음식을 즐겨 드셨다면 식습관 패턴을 바꾸는 것도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도 뭐 가끔 먹는 건 괜찮겠죠? 네, 가끔 먹는 것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오징어 같은 건 네. 씹는 재미가 있긴 그렇죠. 하지만 좀 네. 피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담배를 피거나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임플란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후에는 잇몸 조직이 잘 아물고 네. 임플란트 주변에 새로운 굴 조직이 형성돼서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융합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수술 부위 주변에 산소, 영양 공급을 저하시키고 임플란트 주변의 세포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임플란트 주위 심은 잇몸 주위 혈액 공급을 차단해서 잇몸 재생 속도를 늦추고 면역 반응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최소 1, 2주는 금연해 주는 것이 좋고 특히 술은 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몸이 아물 수 있도록 약 1주 동안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아, 임플란트 하셨는데 술 담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네, 당분간은요. 이게 네. 만만하진 않으시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피하시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치과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자연 치아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시면 좋을까요? 네.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이 생길 일이 없다 보니 치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해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주고 염증을 비롯한 다른 질환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보철물을 조여둔 나사가 헐겁지는 않은지, 보철물의 상태는 여전히 괜찮은지, 다른 치아에 이상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 식립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원장님께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임플란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베스트 3를 한번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자연치도 마찬가지지만 양치질이 제일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김치 등 야채류를 잘 먹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치실을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치실, 좋겠고 오징어나 질긴 음식 네. 아까도 하셨듯이 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피하는 게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검진하는 것. 그게 보통 자연치아도 충치가 아주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이나 그 치아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치아가 조금 손상되거나 또는 내 치아를 이제 발치해야 되는 경우에 네. 임플란트라는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네. 사실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치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치아 관리를 가장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자연치아를 빼거나 치료하는 경우가 네. 충치 아니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인데 보통 임플란트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썩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치는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치주염 마찬가지로 양치질이 안 되면 음식물 찌꺼기 치태가 끼면서 치석이 생기고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네. 잇몸 염증은 마찬가지로 생기기 때문에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치아나 임플란트를 위해서 양치질이 제일 하루 3번 꼭 하시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쉬운 다 알고.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입설질. 네. 자, 오늘 임플란트 식리부의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방법을 좀 잘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건강하게 한번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뼈도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 30대 최대 골량을 이룬 후에 점차 이제 이게 골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골량이 감소하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절이 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뼈 건강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뼈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뼈채 먹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네. 또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요. 뼈채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음식물 뭐가 있을까? 뱅어포, 또 멸치 좋고요. 또 운동하실 때 그냥 걷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할 네. 수 있도록 조금 크게 걸으시고요. 또 근력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